네,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유행 확산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국내 유입 이후 9주 만인 1월 3주에 검출률이 50.3%로 우세종화되었고 2월 1주 검출률은 92.1%로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유행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1월 3주부터는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델타 변이에 비해서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의 경우에도 60세 이상에서의 발생이 위중증 사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파력은 델타 변이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가족 중에 2차 발병률도 델타 변이와 비교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의 코로나19 발생 예측 결과에 따르면 높은 전파력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2월 말경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사망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확진자 규모가 단기간 내에 급증할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 대응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역 의료 관리 체계를 도입할 시점입니다. 기존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3T 전략에서 대규모 확진자 격리자 발생에 대응하면서 사회 필수 기능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방역 대응 전략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오미크론 대응 방역 체계 전환의 핵심은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방역 의료 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진단 검사, 역학조사, 관리 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에 따라 변경할 계획인 확진자 또 접촉자 관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 이외의 격리 대상자는 확진자와 동거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접종 미완료자 중심으로 관리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별도 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간은 확진자의 격리 해제 기준에 맞추어 7일로 일괄 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핵심 항목 중심으로 기초조사 문항을 간소화하고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적극 활용하여 보건소의 대응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보다 전파력이 높아 확진자 급증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중증도가 델타 변이에 비해서 낮아 그동안 정부가 확충해온 의료 대응 역량과 먹는 치료제 등의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위중증과 사망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의 노력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방역 대응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3차 접종, 보건용 마스크, 대면 접촉의 최소화 등 오미크론 대응 행동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안정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하여 병상을 확충하고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 치료 체계를 전환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병상 확보 대책 발표 이후에 6,600여 병상을 확충하여 현재 2,472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 특성 때문에 중환자 병상은 80% 이상의 여유를 보이며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고위험군 중심의 검사 체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며 동네 병의원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동네 의원 등 1,189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높고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습니다. 이 때문에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3T 전략으로 대표되는 우리 대응 체계를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새롭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특성과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감안할 때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방역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위험도가 낮은 일반 환자 관리군은 좀 더 일상적인 수준의 대응 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사회 부담 경감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역학조사와 격리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설명드렸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특성을 고려한 의료 대응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 환자 등의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은 26,500개 병상까지 확충하여 고위험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환자 기준으로 하루 10만 명의 확진자까지도 대응 가능한 병상 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택 치료도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일반 환자 관리군은 국민들의 자율과 협력에 기반한 체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택치료 키트 배송을 효율화하고 생필품 지급을 개선합니다. 재택치료 키트는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에만 지급합니다. 소화용 키트는 많은 경우 가정에 상비되어 있어 부모님들께서 별도로 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격리자 가정에 지원되던 생필품도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동거 가족의 생필품 구매 등 필수 외출을 허용하여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에 투입되던 보건소 인력들이 다른 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확진자 급증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재택 치료자의 모니터링도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조정됩니다. 집중관리군은 현재와 같이 관리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의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현재 532개 관리의료기관을 650개까지 늘리고 집중관리군 환자를 20만 명까지 감당 가능한 체계로 갖출 것입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인 일반 환자 관리군은 별도의 유선 모니터링은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동네 병원의 비대면 진료나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개편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이 무증상이거나 의료적 관리가 필요가 없고 다수의 선행 국가에서도 이러한 체계를 운영하는 점을 고려한 조정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받는 의약품은 동거 가족을 통해 수령받거나 가족이 없으시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외래진료센터와 응급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확진자나 가족들이 코로나19나 비코로나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외래진료센터는 현재 55개소에서 112개까지 2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응급의료기관과 분만, 투석 등 특수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도 확충할 것입니다. 또한 재택치료자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 코로나 전담 전용 병상을 지정하고 응급실 내에 격리된 별도의 진료구역을 만들겠습니다. 일반 환자 진료구역과 분리된 곳에서 진단검사와 응급처치 등 진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편 방안은 지자체와 의료 현장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역과 의료체계 개편은 한정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을 방지하고 경증 환자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정부와 국민, 의료계 모두가 협력하여 한마음으로 대응한다면 이번 위기도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 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3차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